안녕하세요.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예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되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받아도 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요즘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고, 그리고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야 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피해야 되는,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되는 그런 임차인의 사례를 각각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낙찰금 외에 추가로 인수받아야 되는 돈이 있나 없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 대항력이란 걸 가지게 되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의 보증금이 2억이면은 낙찰자가 5천에 받든 1억에 받든 1억 5천에 받든 2억에 대한 부분을 다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 낙찰 금액이 1억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인수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금액은 3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보증금이 3억이면 3억에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선순위 임차인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장 임차인, 가짜라는 거죠. 진성이 아닌 가성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3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증금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나는 낙찰을 1억에 받아서 3억에 팔았다. 이런 식의 약간 무협론이 이때까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변한 게 작년부터인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경매를 해도 한 2, 3년 전까지는 대항력 포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대항력을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아예 뭐 경매를 안 넣으면 안 넣었지, 내가 대항력을 포기한다, 무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뭐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이런 구조는 아예 없었는데 한 1년 전 주택도시보증공사들이 대항력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번져가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대항력 포기라는 게 전세가 들어갈 때 보증보험을 걸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포기를 하면서 낙찰 금액을 좀 올린다. 임차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는 이때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보증공사들은 어차피 반환을 어느 정도 임차인한테 해주고 본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회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라리 우리가 대항력 포기하고 70%라도 받겠다 빠르게,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낙찰가를 올리게 됐죠. 대항력 포기했네, 대항력 없네 하면서 더 경쟁이 밀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머리를 잘 썼지 않나, 이 사람들이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저도 그런 문구를 경매지에서 요즘 자주 보게 되던데요. 제가 경매를 시작했던 때는 그런 문구들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지만 블루오션 같은 느낌을 저는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전혀 블루오션이 아니죠. 이제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포기라는 게 나오고 한 3개월 정도는 좀 입찰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정말 포기하나? 없어지나? 라고 해서 저희가 한두 건 정도를 싸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10명씩 들어오고 20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경매 초보들이 대항력 포기라는 게 있다면 겁먹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사례를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포항시 북구 도호동에 있는 되게 특이한 게 1억 5천에 감정을 해서 경매 시작을 하다가 2022년 12월 5일에 경매를 시작해서 2023년 6월 5일에는 1,70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1,700만 원까지. 이때는 딱 보셔도 대항력 포기를 안 했습니다. 1억 6천. 들어갈 수가 없죠. 낙찰을 아무리 싸게 받아도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회수가 안 되다가 2023년 6월 5일에 다시 1억 5천의 신건으로 나왔는데 이때 갑자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 대위 변제한 채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다시 속행해 달라 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서울단기투자클럽 회원분한테 이 물건을 추천을 해서 1억 1,577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됐거든요. 이렇게 낙찰을 받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바로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고 대항력 포기 했기 때문에 대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인수할 금액이 없다고 전혀 보면 없다라는 될까요? 거죠. 그러면 초보분들이 경매에 굉장히 부담 없이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물건을 그냥 대항력만 봐버리면 대항력 있구나라고 보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 혹시나 포기 조건이 있는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할 당시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항력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제 변경을 해버리니까 대항력 포기를 미처 못 보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죠. 그래서 1억 1,500에 받았을 때 호가가 1억 7천 정도였는데 저희는 빠르게 팔기 위해서 1억 4천 초반에 한 달 안에 바로 매매를 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이런 물건만. 근데 경쟁이 많아요. 또 생각보다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냥 포기했다라고 해서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물건이 잘 팔려야 되고 좀 입지가 좋고 이런 것들이 같이 끼면 되게 좋은데 그런 조건들이 다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지금은 대항력이 있더라도 한번 포기 조건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대항력 포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고요.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임차인이라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11억 4,600에서 5억 6천까지 5억이나 떨어진 아파트고요. 권리관계를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이때까지 선순위 임차인 그 전의 사례에서는 빨간 게 확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 보증금도 밝혔고 확정일자도 있고 내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말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 임차인을 보면은 대항력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 11월 2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전입을 10월 26일, 10월 27일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왜 위험할까요?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비장 예.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은행이라면 예. 은행에 전해서 물어라도 그렇죠. 보겠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법인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대부분 포기를 하겠죠.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딱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신원이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우리 예주님께서 얘기하신 첫 번째가 뭐냐, 검증된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거든요. 첫 번째가 왜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해야 되나? 임차인이 맞는지 아닌지, 임차인을 뭔가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첨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입세대 열람을 첨부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왜냐? 불특정 제3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소유자와 완전 틀린, 그리고 소유자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제3자가 있을 때 은행에서는 보통 뭘 요구합니까? 무상 거주 확인서. 그렇죠. 무상거주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초본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어떻게 검증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첫 번째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와서 대출을 해줘 버리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배당 요구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첫 번째는 무조건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인해라 라는 거고요. 저는 한 군데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정매를 많이 하면서도 무상임대차 각서를 못 받은 은행이 의외로 많았어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전에 임차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임대차 각서를 안 받았대. 왜 안 받았냐? 놓쳤다. 왜 놓쳤냐라고 하니까 신도시 아파트를 잔금 대출을 하면서 100군데, 200군데 정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무상임대차 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그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한 군데 은행이 아닌 두 군데, 세 군데의 대출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배당 요구가 없어도 전화 통화가 안 돼도 보통 들어가는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예 은행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조금 돌려서 저희가 임차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2015년 전입인데요. 물론 후순위에 있는 은행들의 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토부 실거래 조회를 보시면 요때 시기에 층수까지 나와서 그렇죠, 실거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현장 가서 부동산을 돌았는데 계약서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1억 8천이다. 아니면 그냥 가서 벨 눌러요. 벨 눌러서
물어봐요. 그냥 임차인한테. 저는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알려줄 임차인이 굳이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기가 힘들지 않나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내가 낙찰을 받겠다. 그냥 내 보증금 받겠다. 알려주는 임차인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보통 입찰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쟁자니까 안 알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매 상담을 해드리겠다. 경매 회사에 나왔다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는 좋은 임차인분도 꿀팁이네요. 그쵸 되게 많거든요. 여튼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대금 자체도 금액도 크고 네.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거 굳이 우리 초보분들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만날지 안 네.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실거래를 조회한다든지 임대차 금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100%가 안 돼요. 네, 같은 층수에 뭐 전세금 있다 하더라도 2호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초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수 물건 하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이런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투자에서. 배당 요구가 되어 있지 않고 확정일자가 미상인 물건들 그리고 1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애매한 물건들은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선순위 임차인의 정리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야 되는 물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책에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입찰하실 때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이 키워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